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페이지예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먼저 확인하고 이번 시간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근데 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을 기하분수꼴로 바꿨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이 또는 5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소수가 되냐면 유한소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4분의 1, 10분의 3 이런 것들이겠죠? 반대로 분모에 2 또는 5 이외의 소인수가 존재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9분의 1, 7분의 1 이런 것들이 순환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가 되든지 순환소수가 되든지 할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순환소수를 다시 분수꼴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0.53 땡땡 얘는 순한마디가 53인 순환소수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0.53, 53, 53 이런 숫자예요. 얘는 과연 분수로 바꾸면 어떤 수가 나오는지 이번 시간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 19페이지의 생각열기 같이 봅시다. 순환소수 0.53 땡땡은 0.535353 53이 반복되는 수예요. 0.53 땡땡에서 10이나 100을 한번 곱해봅시다. 0.53 땡땡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 0.53, 53, 53, 53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기서 0.53 땡땡에다가 10을 곱해봅시다. 0.53, 53, 53 곱하기 10. 수업 끝난 거 아니라 계속합니다. 10을 곱하면 소수점? 자리, 한 자리가 뒤로 옮겨지게 되겠죠. 5.35, 35, 35. 순한마디가 같아 보이지만 위에 거는 53이 되고 아래 건 35가 됐죠. 순한마디가 달라요. 그럼 반대로 100을 한번 곱해볼까요? 100을 곱하면 0.53, 53, 53에 100을 곱해봅시다. 소수점 자리 몇 칸? 2칸 뒤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53.53, 53, 53이 돼요. 우리 0.53 땡땡과 순한마디가 같아지는 것은 무엇을 곱했을 때? 100을 곱했을 때 순한마디가 같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분수로 바꿔볼 거예요. 밑에 풀이 과정을 보면 0.535353을 x라고 둡니다. 우리 아까 순한마디가 같아지려면 몇을 곱했죠? 100을 곱했어요. 그래서 양변에 무엇을 곱하냐면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x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x가 되고 뒤에는 소수점 자리 2칸이 이동해서 53.535353이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그래서 100x에서 x를 빼주면 x가 100개 있는데 하나를 뺐어요. 그럼 몇 개 남냐면 99개 남고 53.535353 0.535353에서 소수점 자리가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정수 부분만 남는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변을 99로 나눠주면 x만 남게 되겠죠. x는 99분의 53. 따라서 0.535353은 99분의 53이 돼요. 그러면 문제 1번에 1번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0.4 땡. 얘는 어떤 소수냐면 0.44444 4가 반복되는 소수예요. 순한마디가 몇 개냐면 1개, 4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무엇을 곱해주냐면 10을 곱해줍니다. x를 0.44444라고 하자. 이때 양변에 10을 곱하면 10x는 한 칸, 소수점 한 칸 뒤로 당겨지겠죠? 4.444 4가 반복돼. 그래서 x에서 그래서 10x에서 x 0.444를 빼준다면 x가 10개에서 1개 있으니까 이것을 빼줍시다. 9x가 되겠죠? 소수점 자리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정수 4만 남는다. 따라서 x 0.4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꾸면 뭐가 된다? 9분의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0.09 땡땡 얘는 0.090909가 반복되는 수죠. 순한마디가 몇 개냐면 2개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곱해준다? 소수점 자리 2자리를 뒤로 당겨야 되니까 100을 곱해줘. 1.321321321 이 순환소수는 순한마디가 3, 2, 1 세 자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무엇을 곱해주냐면 1000을 곱해줘요. 우리 나머지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춰놓고 다 풀어본 다음에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설명을 이어서 할게요. 주어진 숫자 0.0909를 x라고 두자. 일단 100을 곱한다고 했어요. 100x는 소수점 자리 몇 자리? 2자리 뒤로 당겨집니다. 그럼 9.0909 그래서 주어진 x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99x는 090909가 다 날아가고 정수 누구만 남는다? 9만 남는다. 따라서 x 0.09 땡땡 순환소수는 뭐가 된다? 99분의 9가 된다. 따라서 x는 99분의 9 약분하면 11분의 1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주자면 즉 0.09 땡땡은 11분의 9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3213131 아까 주어진 숫자를 x라고 둔다고 했죠. 이때 무엇을 곱한다? 1000을 곱한다. 1000x는 소수점 자리 몇 자리? 세 자리 뒤로 이동해요. 그래서 1321.321 그래서 x를 빼줘요. 1.321 1000x에서 x를 빼주면 999x는 소수점 자리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정수만 남겠죠. 1320만 남게 돼요. 따라서 x는 999분의 1320 약분 가능한가요? 3으로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333분의 440 누가 1.321 이렇게 계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팁인데 얘 약분이 된다라고 했죠. 얘가 분모와 분자가 3의 배수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3의 배수 찾는 법. 1320 같은 경우는 얘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큰 수기 때문에 알기가 힘들어요. 이럴 경우에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구합니다. 1320 같은 경우에는 1, 3, 2, 0을 더해요. 그럼 뭐가 나왔죠? 6이 나왔죠. 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원래 있는 숫자도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 이게 바로 3의 배수 찾는 법이에요.
우리 474라는 숫자, 얘 3의 배수일까요? 4 더하기 7 더하기 4를 했어요. 뭐가 나왔죠? 15가 나왔습니다. 얘 15가 3의 배수니까 원래 주어진 474도 뭐가 된다? 3의 배수가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한 개만 더 해봅시다. 1222는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7이 됐네요. 그래서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럼 얘도 뭐다? 1222도 3의 배수가 되지 않는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억해 두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예제 1번을 봅시다. 얘는 순환마디가 조금 복잡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순환소수 0.147 땡땡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우리 순환소수를 x라고 둡시다. 0.147 땡땡. 얘는 어떻게 되냐면 0.147 47 47 7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이 좀 복잡한 순환소수에서 분수로 바꾸는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소수점 아래 자리가 다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얘는 1이 불청객처럼 끼어 있어요. 그래서 1을 앞으로 당겨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수점 자리에서 순환마디가 끝날 때까지 하나, 둘, 세 칸. 그래서 10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000x는 몇 칸 땡긴다? 3칸. 3칸을 땡겼으니까 147.474747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순환마디의 앞까지 땡겨줘야 돼요. 소수점 자리를. 여기는 1까지만 땡겨주면 되니까 양변에 무엇을 곱한다? 10을 곱한다. 그러면 10x는 1.474747 이렇게 소수점 아래 자리를 똑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하면 1번씩에서 2번씩을 뺍니다. 1000x에서 10x를 빼주면 990x는 어떻게 돼요? 474747이 다 없어지고 정수 146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x는 990분의 146이 돼요. 약분 가능한가요? 146은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1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11 나오죠? 3으로 약분 안 되고 2로 약분 가능하니까 2로 약분해주면 495분의 73. 다시 한번 써줍시다. 순환소수 0.147에서 4와 7이 순환하는 소수는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495분의 73이 된다 라는 거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문제 2번을 풀어봅시다. 0.98땡에서 얘는 x라고 두자. 0.98 8이 계속 반복되는 순환소수예요. 얘를 우리 분수꼴로 바꾸기 위해서 순환마디가 끝날 때까지 몇 칸? 2칸 이동. 그럼 양변에 뭘 곱하기? 100 곱하기. 그럼 100x가 되겠죠? 그 다음 순환마디가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소수점을 이동. 한 칸 뒤로 갔으니까 양변에 무엇을 곱한다? 10을 곱한다. 10x. 그래서 아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2번을 다 풀었으면 설명을 이어서 해보겠어요. 요 0.9888에서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2칸 뒤로 간다 그랬죠? 98.888 8이 계속 반복돼요. 10을 곱했어요. 한 칸 뒤로 갔으니까 9.888 순환마디가 8로 같아지게 만들었습니다.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 90x는 뒤에 사라지겠죠? 89가 돼요. x는 90분의 89가 돼요. 약분 안 되죠. 답을 다시 한번 써줍니다.
따라서 0.98땡은 뭐가 된다? 90분의 89가 된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26x는 5.26 누가 반복된다? 6이 반복되는 순환소수예요. 그래서 얘를 순환마디를 없애주기 위해 그래서 얘를 분수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순환마디 끝까지 몇 칸? 2칸. 그럼 양변에 무엇을 곱한다? 100을 곱한다. 그럼 100x는 2칸 뒤로 가면 526.6666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순환마디 바로 앞까지 소수점을 이동시키려면 양변에 10을 곱하죠. 그럼 10x는 52.666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면 90x는 소수점 자리 사라지고 정수만 남게 되겠죠? 474가 됩니다. 따라서 x는 90분의 474가 됐어요. 약분해 볼까요? 먼저 2로 약분하면 45분의 237. 3으로도 약분 가능할 것 같죠?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79, 15분의 79. 따라 순환소수 5.26땡은 분수로 바꾸면 15분의 79가 돼요. 마지막으로 1.2343434 얘를 x라고 나타내면 1.234 누가 반복된다? 3, 4가 반복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환마디 끝까지 가려면 하나, 둘, 세 칸을 가야 돼요. 양변에 무엇을 곱해준다? 1000을 곱해준다. 하나, 둘, 셋, 공이 3개. 1000x는 1234.3434가 반복이 돼요. 그 다음 순환마디 앞까지 가려면 몇 칸을 간다? 한 칸을 간다. 무엇을 곱해주냐면 10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10x는 12.3434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줍니다. 990x는 1222. 소수점 자리는 마찬가지로 다 지워지고 정수만 남겠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느냐? 990분의 1222. 3으로 약분 안 되고요. 2로 약분 가능하죠. 495분의 61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답 다시 한번 써줍니다. 따라서 1.234가 반복되는 순환소수는 495분의 611이다.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빠르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풀이 과정을 적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번 나타내는 유한소수와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번 나타나는 무한소수가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무한소수도 어떤 애들이 있느냐? 우리 계속 배웠던 순환소수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겠죠? 예를 들어 0.343434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소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그냥 감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계속 아무 숫자 나열하면 그 숫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유리수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되고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반대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 지금까지 학습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과제가 주어지게 되겠죠.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교과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문제를 노트에다가 문제와 풀이 과정을 적어서 등교날 선생님께 검사 받도록 합니다.
모든 친구들은 1번부터 6번까지는 무조건 풀어야 되고요. 7번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풀어오면 됩니다. 나는 이 문제풀이가 좀 어렵지만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친구들은 계속 문제를 고민하면서 생각해 오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모든 친구들이 숙제를 다 해오길 선생님이 소망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은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